자, 안녕하세요. 네네 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치료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주제로 가져왔어요. 사실 제가 일선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제게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특별하게 제가 궁금해서 거꾸로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를 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100% 확실한 대답을 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딱 10분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병 치료를 매년 성실하게 병원에 와서 받으시면서도 정작 왜 치료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내내 의사가 당뇨병 치료를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을 진단, 치료하면서 약을 드릴 때 환자분들 모두 별다른 의문 없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치료를 시작하면서 왜 치료받아야 하는지 거꾸로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시거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험적으로는 10분께 물어본다면 7분 이상은 아예 아무런 대답을 못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3분 중 2분 정도는 어느 정도 당뇨병을 왜 치료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말씀하시지만 명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10명 중에 1분 정도만 어느 정도 당뇨병 치료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당뇨병 치료를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병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되면 치료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얕기에 치료 실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자신이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지를요. 자,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분 본인조차 이 병을 왜 치료받고 있는지 그 필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필연적으로 의사의 치료에 대해 점점 믿지 못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혹시 혈당을 한두 번 잘못 재서 높게 나왔다고 운이 없게 당뇨병에 진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의사한테 붙잡혀서 평생 병치료를 받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내가 정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가 맞긴 맞나? 나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을 왜 가야 하는지, 나는 당뇨병이 아닌 것 같은데 의사한테 약을 왜 진료비를 내고 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병원 방문을 꺼리고 방황하시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먼저 환자분들은 내가 당뇨병 환자임을 확실히 알고 왜 치료받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당뇨병 치료의 첫걸음은 정확한 병의 인식, 내가 정말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 습관을 조절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병원에 잘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건강을 챙겨야 하겠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당뇨병에 걸리면 병을 왜 치료해야 할까요? 조금 재미를 위해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 1920년대쯤에 당뇨병의 첫 치료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 전까진 당뇨병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했고 당뇨병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환자분들이 무수했지만 병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당뇨라는 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당시 의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첫 치료제를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주사제로 처방받아 직접 맞고 있는 인슐린 제제였습니다. 인슐린은
1920년대 벤팅 교수님과 당시 조수였던 생리학자 베스트 선생님이 기획, 발명을 하였는데요. 당시 10대에 당뇨병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레너드 톰슨이라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냈습니다. 톰슨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현재의 지식으로 분류하자면 1형 당뇨병 환자였는데요. 1형 당뇨병은 지금 대부분 병원에서 편하게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2형 당뇨병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다면 당시 기준 2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고, 그만큼 예후도 안 좋은 병이었습니다. 벤팅 교수님과 베스트 선생님은 이런 톰슨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 고안을 하였고, 그 결과물로 주사제인 인슐린을 개발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물의 췌장을 이용해 인슐린을 추출하는 방법을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내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당뇨병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이어져 오래도록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내분비 물질인 인슐린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치료를 해낸 첫 번째 임상시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는 당연히 개량된 인슐린 약제에 대한 대중으로의 보급이 이루어졌고, 이른 나이에 사망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대를 거쳐 인슐린 주사보다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구 혈당 강화제들이 속속들이 개발되어 지금에 이르렀죠.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모두 아시다시피 당뇨병 그 자체로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사망한다고 해도 당뇨병인 줄 모르고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일부 안타까운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많지 않죠. 요즘은 혈당이 높다는 말만 들어도 환자분들이 스스로 당뇨병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비교적 조기에 진단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치료받아 별다른 문제 없이 본래 수명에 가깝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과거에 죽고 사는 문제인 생존의 의미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살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이 지내기 위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즉,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지금의 당뇨병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당뇨병 환자의 치료 목표들입니다. 1985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당뇨병 증상을 없도록 한다. 2.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환자의 신진대사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4.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환자가 겪는 것을 방지, 예방한다. 이렇게 4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이 4번 항목, 당뇨병의 합병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현재의 당뇨병 치료 목적에 알맞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예전 우리나라의 당뇨병 치료의 주안점은 혈당의 감소였습니다. 사실 당뇨병을 치료할 때 당화혈 색소 6.5%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 또한 혈당 감소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당뇨병 치료의 관심 대상은 오히려 혈당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 되었고요. 환자의 삶에 있어서 합병증이 없는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당뇨병 치료를 하는 이유를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었죠. 단순히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당뇨병 치료를 한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하고 치료를 하면 요즘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혈당과 관련된 단순한 목적으로만 당뇨병 치료를 하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 치료 실패율이 높아지죠. 물론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뇨 환자가 왜 혈당을 낮춘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죠. 제대로 모른 채 치료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유를 모르고 반복되는 치료에 답답하고 막막한 벽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당뇨병은 진단 당시에도 대부분 그렇고 치료 과정에서도 전혀 관련된 증상이 없다시피 합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목이 마르다, 소변을 많이 본다, 체중이 빠진다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매우 심한 당뇨병일 때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처음 당뇨 초기 진단되는 환자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증상이 아예 없어 당뇨병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환자분께서 생각하기에 내가 뭐 하나라도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약을 통해 해결되어야 병원을 다니고 의사를 만나는 보람과 치료받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텐데 당뇨병 환자는 뭐 이런 증상의 변화도 없고 맨날 약 먹는 것은 똑같고 심지어는 의사가 어떤 때는 혈당 조절 잘 안 된다고 약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정말 잘 치료받고 있는 게 맞긴 한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받는다면 치료받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남은 생애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는 것,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수많은 문헌과 임상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면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률과 합병증이 그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 자료입니다. 환자분이 초기 진단 당시 높아져 있었던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1%를 낮춘다면 사망률은 21% 감소,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은 14% 감소,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감소, 그리고 손발 부위의 절단이 43% 감소합니다. 아직 제가 당뇨병의 합병증 종류를 말씀드리기 이전이라 심근경색이나 미세혈관 합병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뇨병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손발을 절단한다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치료를 잘 하기만 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모든 경우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뇨병의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다루자면 말씀드릴 내용들이 워낙 많아져서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각 합병증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서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합병증이 아주 작은 미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맥과 관련된 몸속 장기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반대로 매우 큰 혈관, 대혈관이라고 불리는 큰 동맥과 관련된 장기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종국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 자체가 혈관을 타겟으로 한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합병증은 모두 혈관의 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전신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이 이곳저곳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 하나 당뇨 악화로 인한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중 작은 혈관인 미세혈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눈, 콩팥, 신경세포와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큰 혈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혈관 합병증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뇌와 심장, 그리고 발과 종아리와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앞으로 이 6가지 합병증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